동포들이 그 각지 사는 나라에 따라서 규정이 틀린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간과를 하고 그냥 뭐 전체 해외 동포 700만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는데 그 문제가 뭐가 있냐 그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영주권 있거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냥 한국에 투자한다고 돈 소금하면은 열렬히 환영받으면서 한대가 대우받으면서 갖고 들어오고 다른 거 없이 그렇지만은 아시아 일부 국가, 중동 전체,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지금도 그 거주거나 시민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년 워킹 비자를 2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계속 그렇게 30년이고 40년이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을 규정을 받아서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송금하면 2만 불 이상은 좀 필요하시면 송금하는 데 저희 규정이 다른 대한 차 있고 그 큰만 시간당 한국의 30분 은행에다 들어오게 하면 그걸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서 뭘 물어서 이 동네 출처가 어디야 뭐 이런 걸 다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해야만이 원화 계좌로 넘겨줘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번거롭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2만 불. 요즘은 조금 뭐 완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완화됐으면 정확하게 정부가 이렇게 됐습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왜 은행에다가 돈을 좀 송금해 보면 이번에는 해줄게요. 국세청에다가 신고는 하는데 만약에 뭐가 있을 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입니다. 이런 어떤 정확하게 외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은 그게 맞춰서 뭔가들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동국가, 특히 중동국가에서는 돈을 좀 갖고 오고 싶어도 공항에 들어올 때 2만 불 이상은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갖고 들어와도 가족들까지 같이 오면 한국에서 뭐 여름 방학 같은 데 들으려면 최소 몇만 불은 가져와야 여기서 생활하고 그럴 건데 그럴 때마다 비행기에 내리기 직전에 이걸 신고해 마라. 그냥 2만 불이 예를 들어서 넘게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 만 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냥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나오기는 나오면서도 뭔가 좀 꺼림직해서 항상 뒷머리를 이렇게 굽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한 푼이라도 걸어서 국내에 갖고 와서 쓰겠다는데도 이런 식이면은 어떨 때는 꼭 죄인 되는 같은 기분,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기분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좀 해주면 좋고 옛날에 한 해로 우리가 그 IMF 때는 정부에서 달러를 보내주려고 막 그 권장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거주자 통장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보통 우리나라 그 은행 통장을 계산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자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번호를 불러줘가지고 그렇게 계산. 그 통장은 얼마든지 손을 송금해도 그때까지 괜찮아요. 최근 얼마 전까지도. 근데 이제 그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 주소가 있으니까 국내 통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화 통장, 외화 통장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비거주자 통장은 항상 그 감사해서 뭐 걸린다든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실명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화 통장을 없애든지 그 비거주자 그 통장을 없애든지 하나로만 써달라고 은행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없애고 이제 원화 통장하고 일반 외화 통장을 그러고 쓰는데 일반 외화 통장에 우리가 돈을 좀 보내면은 어떨 때는 그냥 오케이가 되는데 어떨 때는 또 이거 무슨 돈이에요?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하고 항상 출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니까 번거롭고 귀찮다고. 아니 뭐 내 돈 갖고 와서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도 그런 거 하니까 조금 귀찮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해외에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막 돈을 아무렇게나 막 그 검은 돈 아니면 돈 세탁하는 돈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는 게 거의 드물어요 이제. 그 나라들도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을 그래야 보내주지. 그리고 없으면 송금 자체를 안 받아주거든요. 요즘 달러를 바꾸는데도 오만 같은 경우는 달러를 내가 현지 돈을 달러를 바꾸려고 그래도 은행에서 이 돈을 찾았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이 달러를 환전해주지 마음대로 환전 안 해. 1인당 2만 불인가 밖에 환전 안 하지 한 번. 이제 그래서 외국에도 그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니 한국에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한국으로 은행으로 통장 거래할 때 이 돈이 뭐 세탁할 자금이나 이런 것은 조금 요즘 사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에서나 인도 사람들은 그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게 다시 뿌리로 들어간다 그러고 낙엽 기근이가 뭐라고 그런 표현을 쓴다고.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바로 내 뭐 일반 원화 구자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리 구자를 따로 둬가지고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간에 그 나라 송금한 데서 정확하게만 은행에서 들어오는 돈들은 전혀 터치를 안 하고 다음에 이제 이 통장에 들어와서 내가 어디다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그때 이거 세금을 붙일 거 있으면 세금 붙이다든가 그렇지. 우리처럼 아예 원천적으로 막 이거 2만 불 이상은 오면은 뭘 해야 돼 이런 제도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NRI라고 그래갖고 Non Residence Indian 182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은 이런 통장을 무조건 개설을 해줘가지고 그 자기가 해외에서 번 돈은 아무렇게나 그 자기들 그 인도로 송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건한 애로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해외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오만 같은 데가 지금 뭐 몇십만 명, 70만 명이라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총리 같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그 큰 운동장, 대운동장을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총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그러고 저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게 뭐 돈 자꾸 소모해 주는 그런 정도로 그런 제도를 편하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물어보니까 뭐 외환이 잘못된 쪽으로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건 일부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던데 뭐 그다리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다리를 잡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취지에 맞추려면은 아니 그 잘못된 그돈 세탁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해외에서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돈이 뭐 돈 세탁하려고 국내에다 얻다가 집 한 채 살려고 들어오는 거고 자식들 때문에 특히 그렇잖아요. 이제 자식들이 대학교 갈 때 되면 한국에다 집 하나 사야 되고 집을 또 돈을 보내서 송금하고 나 같은 경우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 현금 있다고 현금 있는 대로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만 자금 추정인가 뭔가가 들어가지고 세금을 이건 정확하게 옛날에는 뭐 30몇 프로씩 맞는 사람도 전에는 있다고 그래서 한참 한인회장 대회할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아무리 돈 있어도 집을 살려면 융자를 50%는 받고 있는 돈하고 그렇게 해서 사야만이 이런 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도 옛날에는 막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좀 뭔가 제대로 된 법적으로 아니면 뭔가 좀 근거 있이 해서 제대로 맨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동 이민 온 사람들이 1세대가 그 월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는 분들이 이제 이란을 거쳐서 팔레비 왕정이 이제 패망되니까 다시 두바이
그 중동적으로 오는 분들이 지금 이제 80세 정도 되는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80세 넘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때 특히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65세 넘어가면 이제 비자를 갱신을 2년마다 제가 갱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자를 갱신을 안 해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캔슬 시켜.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연장을 해주는데 나가면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만 같은 데도 다 65세 넘으면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투자자 이외에는 안 해줘요. 월급쟁이는 65세 넘어가면 이제 비자를 안 주니까 하수시 돌아가야 되지. 그게 우리도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는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IMF 때라든가 이럴 때는 뭐 해외에 있는 달러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사정을 하고 막 홍보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조금 배가 부르면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뭐 이러니까 한마디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맨날 봉이냐. 어쩔 때는 국내 뭐라 하더라 민심이 뭐 어쩌니까 뭐 좀 해달라면 그 민원 소지가 국내 민원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거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주민등록 가지고 있고 주민세 다 내고 웬만한 세금은 국내에다 또 내는 사람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본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희들 나쁠 때는 한국이 나쁠 때 나가가지고 못 살겠다고 도망가본 놈들이 인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는데 배고팠기 때문에 나갔지 한국이 싫어서 나간 사람이 있는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배고파서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가족비게 살리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지 뭐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안 좋으니까 나가가지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나가서 내 혼자 잘 살겠다고 땡땡땡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도 어만도 세무조사 뭐 이런 거 세무 보고가 10년도 안 됐어요. 법인세도 내는 게 10년도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무조건 거짓말로 했어. 세무 보고가를. 그 세무사들만 1년에 얼마를 주면은 오만 같은 경우 3만 리알인가가 그 3만 리알 이하의 소득이 아니라 이익이면은 법인세라는 거 저런 게 전혀 안 내요. 이게 거의 다 웬만한 큰 기업 아니고는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냈지.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한인회장 특히 이제 한상대 때는 그런 것이 뭐 그런 시간이었고 한인회장 때 매년 어디 무슨 대화 이런데 하면은 꼭 그런 질문들을 다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뭐 피드백을 동포청장이 피드백을 해주었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다음에 한인회장 때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 피드백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뭐 질문만 아니면 건의만 들어가고 뭐 피드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죠. 하기는 한인회장 대회 갈 때마다 뭐 중동이나 이런데 이렇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NRI 인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야 당신네들이 이런 거 한번 요구 좀 해봐라. 이제 정부가 좀 해서 우리도 좀 그런 거 정책을 좀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